속도 가속도를 배우는데 위치를 x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위치는 좌표값이 보통 되겠죠. 그죠? 뭐 1에 있다, 2에 있다. 그러니까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기준이 얘가 이제 0이라고 하는 위치 x 값을 잡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x가 1다라고 하는 건 요 점이겠고요. x가 2다라고 하는 건 이런 점들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좌표값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좌표값이 t에 대한 어떤 함수로 표현이 될 거야. t가 얼마일 때, 뭐 t가 1일 때, t가 2일 때, t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t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위치를 x라고 잡는다면 속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배웠던 속도 공식이 뭐였었죠?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를 배웠어요. 근데 거리는 어쨌든 좌표값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좌표값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좌표값과, 그죠?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는 시각 t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럼 결국 뭐냐면 델타 t분의 거리죠. 델타 x가 되는 거죠. 좌표값이 변한 값. 그지? 이게 거리잖아. 그러니까 1부터 3까지라고 쳐봐요. 1부터 3까지면 얼마 변한 거야? 2 변한 거잖아. 이거 3이니까. 1부터 3까지면 2 변한 거잖아. 그럼 거리가 2만큼 간 거 아니에요? 2라는 길이만큼 간 거 아니야? 근데 그 2라는 값이 어떻게 나온 거야? x의 변화량으로 나온 거라고. 시각은 t가 0일 때부터 t가 5일 때까지. 그럼 5초 동안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게 바로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시각의 변화, t 값의 변화, 델타 t.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x를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속도를 영어로 쓰면 v가 되거든요. velocity라고 해서 v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속도 v는 얘를 미분한 걸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f't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도도 원래는 두 개가 있어요. 속도도 원래는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는데 그 속도가 두 개가 이제 뭐가 있냐면 평균 속도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순간 속도라는 게 있어요. 평균 속도는 뭐냐면 어떤 구간 동안 속도가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미분 부분에서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평균 변화율과 관련이 있는 거야. 평균 변화율과. 아시겠죠? 순간 속도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빠르기로 변화하려고 하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순간 변화율과 관련이 있는 거고. 바로 이 순간 변화율을 계산하는 속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각 t가 얼마일 때 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 t가 3일 때의 속도, t가 4일 때의 속도, 이걸 물어본다고. t가 3일 때의 속도. 이런 식이야. 3일 때의 속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t가 1부터 5일 때까지의 속도는 요 속도로 계산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요거는 평균 속도로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 뒤질래?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x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 뭘 쓰는 거야? 5-1분의 F5-F1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동한 거리를 쓰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평균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t의 범위가, 그러니까 t가 어떤 범위를 갖는 값이면 평균 속도를 계산하면 되고, t가 한 개의 값이면 순간적인 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t가 딱 3일 때의 속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의 대부분 얘가 주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는 순간 속도로 계산하는데 바로 미분해서 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속도도 마찬가지야. 가속도. 가속도는 가속하다라고 하는 거. 가속. 속력을 증가시키다 또는 감속시키다 이런 거. 가속이야. 속도의 변화를 보는 것이에요. 얘를 영어로 나타내면 이제 뭐였더라? 악셀레이트인가? 악셀레이트? 뭐 엑셀, 뭐 악셀 밟는다 뭐 그러잖아. 자동차. 악셀을 밟으면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 그런 거죠? 그 악셀이야, 엑셀. 악셀레이트라고 해서 A로 시작해요. 그럼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미분한 놈을 또 미분을 또 하는 거야. 두 번 미분해서 우리가 순간적인 가속도를 보는 거죠. 평균 가속도는 안 봐요. 다행히 가속도는 평균적인 값을 구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순간 가속도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한식에서 t에다 대입을 하면 끝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문제들은 유형들이 간단해. 많이 어렵진 않아요. 네, 조금 생각을 요구하는 것들도 좀 있긴 한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라고 돼 있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치 x가 좌표값 x가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요놈이 지금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수직선을 그려보고 조금 관계를 좀 판단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봅시다. 얘가 0이에요. 자, t가 0일 때는 어디가 있을까요? t가 0일 때는 t에다 0 집어넣어봐. 어디가 있을까? 여기가 있죠. t = 0일 때야. 초록색 쓴 건 t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t가 1일 때는 어디가 있을까요? t에다 1 집어넣어서 계산해봐. 위치가 어디야? 마이너스 2죠. 그럼 t가 1일 때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눈금을 다 그릴 것이.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마 1, 마 2. 그죠? 얘는 지금 t가 1일 때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지금? 맞아? 이렇게 온 거야. 자, 시간이 흐르는 거야. 지금서 뭐 스톱워치를 눌렀다라고 해봐요. 지금서부터 스톱워치를 누르면 0초, 1초, 2초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갈 거야.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 거죠. 됐죠? 그 다음에 t가 2일 때는 어디가 있어요? t에다 2 집어넣어봐요. 어디가 있습니까? 2 집어넣어봐. 얼마? 마이너스 4인가요? 2 들어가면 8이고 요거는 빼기 10이잖아. 마사잖아. t가 2일 때는 어디가 있어요? 마사가 있어요. 마사.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가는 거야. 맞냐? t가 2일 때. t가 3일 때는 3 집어넣어봐. 얼마야? 0이네. 그지?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여기 위에다 점을 찍어야 되는데 니네 그냥 구별하라고 편하게 위에다 그린 거야. 그럼 0일 때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 0 위치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t가 3일 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t가 4일 때는 4 들어가봐. 64 빼기 44, 16 빼기 48이니까 얼마야? 64 빼기 48하면 16인가? 그리고 4일 때는 16이네. 엄청 가있네. 대충 얘가 16이라고 합시다. 4일 때. 그럼 자, 0초서부터 시각 t가 0일 때부터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자, 요거 보면 니네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좀 빨리 움직이겠지. 근데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지. 왜냐면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속도가 0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0인 부분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겠죠. 자,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플러스인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속도가 마이너스인 건 왼쪽으로 가는 거야. 알겠냐? 자, 그럼 여기서 어딘가 속도가 0 되는 지점이 한 군데 있을 거고, 걔를 반환점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서 더 갔다 갈 수도 있는 거야. 잘 모르겠으니까.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돌아서 3초일 땐 여기가 있는 거죠. 4초일 땐 여기가 있는 거죠.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 속도가 빨라지는 게 보여? 맞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놈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번 문제는 뭐예요? t가 3일 때의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각각 구하여라. 자, 속도를 구할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한번 미분하니까. v는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린 뭘 구하는 거예요? t가 3일 때의 속도니까 여기다 조그맣게 3을 쓸게요. 이거는 과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학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해. v t = 3이야. 원래 이렇게 써요. 속도는 속도인데 t가 3일 때의 속도다라고 해서 이렇게 쓴다고 과학에서는. 알겠어? 근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안 써. 니네 밑에 풀이 과정 보면 이렇게 안 썼을 거야. 그냥 v라고 써놨을 거야. 그지? 맞죠? 자, v t = 3일 때의 속도는 뭡니까? 여기다 이제 3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27 마이너스 18 해서 9예요. 3초일 때 속도가 얼마라고요? 9라고요. 속도가 9라고요. 그럼 여기일 때 속도가 9라고. 뿔 9라고. 그럼 오른쪽으로 9만큼 빠르게 가려고 하는 중이구나라고 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4일 때의 속도를 구하면 9보다 훨씬 크겠죠? 점점 빨라진다라고 했으니까. 내 말 이해돼?
알겠냐? 자, 그 다음에 가속도가 할 거예요. 자, A는 뭡니까?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죠? 그럼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6일 거야. 됐니? 자, 그러면 A t 꼴 3일 때의 가속도는 뭐예요? 3 들어가시면 돼요. 12예요. 됐습니까? 그죠?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이게 1번 문제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갑시다.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구하여라. 야,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뭐죠? 마이너스였던 놈이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딱 속도가 0일 때죠. 알겠습니까? 속도가 0일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속도가 0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뭘 풀어야 돼요? V 이꼴 0인 걸 풀어주시면 되죠. 그럼 뭐예요? V는 뭔데요? 3t제곱이죠? 3t제곱 마이너스 6t죠? 이꼴 0. 그럼 t는 얼마 나와요? 0하고 2 나오죠? 맞죠? 근데 0하고 2 중에서 0이야, 2야? 아니면 둘 다야? 2죠. 왜죠? 0은 뭐예요? 내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순간적인 속도는 0이죠. 그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그럼 점점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좀 빨라졌다가 여기서 점점 느려지는 거죠. 그랬다가 2초가 되는 순간에 속도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 그지? 0이니까 이 다음부터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간다라 그랬는데 실제로 더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끝나버리고 방향이 샥 바꿔서 이쪽으로 샥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2일 때가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2라는 지점부터 방향을 바꾸는 게 맞는 거죠. 알겠어요? 됐어요?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도 있어. 물론 문과는 안 그래도 되긴 하지만 세로축을 잡아주는 거야. 세로축을 x로 잡아요. 그럼 가로축이 뭘로 잡혀요? t로 잡는 거죠. t가 0일 때 어디 와 있어? 0에 와 있잖아. x가 0이잖아. t가 1일 때는 x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죠? t가 2일 때는 마이너스 4죠. 그죠? t가 3일 때는 다시 0이죠. 맞아요? 이해돼요? t가 4일 때는 16이죠. 한참 위죠. 그죠? 여기라고 합시다. 4일 때는. 그럼 봐봐. 요점하고 요점하고 요점인데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시냐면 처음에는 속도가 0이잖아. 그래프 어떻게 되지? 여기서 파란색으로 그리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미분계수가 0 되게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해돼? 그럼 2일 때 속도 0 돼야 되잖아. 그럼 미분계수 0 되게끔 이렇게 그리시는 거지. 맞아? 그랬다가 3일 때는 0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게 16까지 올라가겠죠. 일자로 쭉 올라가는. 그럼 뭐가 그려지냐?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얘가 y값이고 얘가 x라고 생각을 해봐. 가로축이 t축이고요. 세로축이 x축이라고 해봐.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럼 봐봐. 속도를 저기 뭐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미분계수가 음에서 0 찍고 양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양에서 0에서 음으로 바뀌거나 그걸 찾는 거라고요. 즉 운동 방향 바꾸는 것은 여기 있는 요거를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극대 또는 극소를 구하는 거예요. 극대 또는 극소 지점을 찾는 거라고. 그게 운동 방향 바꿀 때의 t값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축을 무조건 세로축을 y로 잡고 가로축을 무조건 x로 잡을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약속으로 정해놓은 거 아니야? 중학교 1학년 때? 뭣도 모를 때? 그죠? x하고 t축으로 잡아도 되고요. 뭐 a하고 b축으로 잡아도 되고 이거는 막 변형이 가능하다고. 어차피 문자 종류야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어쨌든 이과 얘기니까 좀 어려우면 이 정도로만 보셔도 된다고요. 수직선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이 아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여기서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이 되는 거죠.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 그래프 그리면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야. 알았어? 졸리냐? 너! 자, 지면으로부터 25m 위치에서 처음 속도 20m/s로 똑바로 위로 던진 돌에 t초의 높이를 s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x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x 수직선이 위아래로 생기는 거야. 위아래로. 알겠어? 이해돼? 그 역시 t에 대한 함수식으로 나타나잖아.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 어떻게 하는 거야? t가 0일 때 어디가 있어요? t 00 집어넣으면 어디가 있어요? 25에 있는 거야. 초석점으로 해야 돼. t 이퀄 0. t가 0일 때, 오케이? t가 1일 때는 어디가 있어요? 11 집어넣어봐, 11. 1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높이가 되는 거잖아. 높이 x 또는 s. 같은 말이야. t가 1일 때는 얼마예요? 11 집어넣어봐. 그러면 얼마가 있냐? 1 들어가고 1 들어가고 1 들어가봐. 그럼 얼마야? 45 마이너스 5니까 42네? 야, 씨. 많이 위에가 있다. 40. 1일 때. 그 다음 2 들어가봐. 2 들어가고 2 들어가봐. 얼마야? 다시 25에 내려오냐? 여기 2 들어가고 2 들어가면 40이고 얘는 얼마야? 계산해봐. 45네. 똑같이 여기 와 있네. 2일 때도 여기 와 있네. 그 뭐야?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다시 그릴게요. 잘 안 보이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그릴게. 처음에 너무 높게 잡았어. 아, 나도 안 그려봤으니까. 어떻게 알아, 내가. 봐봐. t에 0 집어넣으면 어디가 있어요? 25에 가 있어요. 얘가 25라고 합시다. 0일 때야, 0일 때. 오케이? 자, 1 들어가면 얼마예요? 45에 가 있죠. 1 들어가면 40이라고 했죠, 40. 1 들어가면 40? 아니야? 40 맞죠? 그 다음 2 들어가면 어디가 있어요? 45회가 있나요? 살짝 위로 올라가네? 2일 때야. 3일 때는 3일 때 어디로 가요? 3 집어넣어봐. 3 계산해봐. 60에다가 마이너스 9, 45, 20 더하면 얼마야? 80 빼기 45면 35잖아. 내려와 있네. 3일 때는 35로. 35니까 대충 해. 40, 35, 30, 35. 여기 좀 와 있네. 3일 때. 그죠? 맞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올라갔다가 어차피 내려오겠네요. 더 위로 갔다 내려올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 더 위로 갈지 안 내려가, 뭐 여기서 바로 꺾일지는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잖아. 중요한 건, 자,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위로 던졌기 때문에 t가 0일 때 25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야. 25부터. 아시겠어? 이해되냐?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자, 봐봐. 던진 후에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각각 구하래요. 던진 후 3초 후래. 그러니까 t 이꼴 3일 때지. 그 뭐야? 미분해서 3대 2. 한 번 더 미분해서 3대 2. 그게 속도가 속도야. 됐어? 그 다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몇 초 후인가? 라고 됐는데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속도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속도였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로 바뀌는 거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걸 물어보는 거겠죠. 즉 속도가 0인 지점을 찾아주면 걔가 제일 높게 올라간 거 아닐까 이 말이야. 그 속도가 0인 거 찾는 거니까 미분해서 0 대입하면 되는 거죠. 20-10t인데 얘가 0 되는 t의 값 얼마? 2네요. 그럼 2일 때 위치 바꾼 거 맞는 거네. 그지? 방향, 운동 방향 바꾼 거 맞아요. 그럼 여기서 내려오는 거야. t 이퀄 2일 때 2초 후에 가장 높은 높이가 됩니다. 그 높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2 집어넣으면 높이 얼마? 45가 나오겠죠.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여라. 야,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높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높이가 0이라는 거죠. 땅에 떨어졌다는 건 x가 0일 때의 t값 구하는 거죠. 몇 초일 때 땅에 떨어지는지를 먼저 알면 되잖아. 그럼 그 초에서의 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s가 0일 때의 t값이 얼마예요? 이거놈 이걸 여기다라고 풀면 돼요.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제곱 이꼴 0. 얘를 풀어주면 돼. 그 마우 나누고 내립차순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 그럼 t 이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하고 5 나오네요. 근데 마이너스 1은 답이 아니겠죠? 던진 후로부터 땅이 떨어지는 거니까 t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뭐야? 과거로 돌아가는 건데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 던진 이후로 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t값은 5입니다. 5초일 때 땅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1초일 때 여기 와 있다가 2초일 때 여기, 3초일 때 여기, 4초일 때 여기, 5초일 때 여기 땅에 떨어졌다 이 얘기죠. 알겠죠? 됐습니까? 5초일 때 땅에 떨어진 건데 그때의 속도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니네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v t 이꼴 5일 때. 그죠? 그럼 아까 v식이 요거였잖아. 그럼 t에다 5 집어넣으면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30인 거죠? 속도 얼마라고 그러면 따라서 답이 마이너스 30. 됐냐?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 드디어 나왔네. 평균 속도 구하래. 평균 속도.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 속도래요. 그럼 뭐예요? 평균 속도는 뭘로 구한다고? 델타 t분의 델타 x로 구한다고요. 그럼 델타 t는 뭐야? 최고 높이에 도달한 게 몇 초야? 2초잖아. 그지? 그럼 2-0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f2 f0을 쓰시면 돼요. 분모는 2고요. f2가 얼마야? f2 45라 그랬잖아. f0은 얼마예요? 25라 그랬잖아요. 아 여기서 2 대입한 거 0 대입한 거 쓰면 된다고. 알겠어?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0. 그래서 평균 속도는 10이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위요? 단위 안 쓰면 여기서는 틀리겠네요. 자, 단위가 미터 단위고 속도 단위가 미터 퍼 초니까 t의 단위는 초로 쓰시고요. 그죠? 거리 단위는 미터로 쓰시고요. 그죠? 그리고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초로 쓰시면 돼요. 여기 있는 요 값들. 속도 구하라. 마이너스 30미터 퍼 초. 몇 초인가? 2초 후. 평균 속도 10미터 퍼 초. 라고 단위까지 쓰시면 되겠네요. 예, 단위 안 쓰면 틀립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어려운 게 좀 남았다, 얘들아. 얘들아, 좀만 힘내자. 속도하고 가속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도 있고요. 넓이의 변화도 있고요. 부피의 변화도 있는데 무조건 전부 다 뭐냐? 미분이에요. 미분.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는 속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잖아. 우리가 어제까지 그거 본 거잖아, 지금. 위치, 길이. 그지? 그걸 본 건데 똑같아. 요 L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L 이꼴 FT라고 하는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대입하면 된다 이 얘기야. 그게 변화율이다 이 얘기야. 내가 보려고 하고자 하는 그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만 해주면 돼. 어쨌든 얘가 몇 T다. 몇 T제곱 플러스 몇 T다 이런 식으로. 자 넓이도 마찬가지야. 그 넓이를 역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 그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면 그게 변화율 되는 거야. 부피도 마찬가지야. 부피를 역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만 해주면 돼. 결국 뭐냐? 길이가 됐건 넓이가 됐건 부피가 됐건 아니면 뭐 무게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미분해서 대입하면 끝난다고요. 문제를 볼게요. 자, 잘 봐. 많이 어렵나?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많이 어렵냐? 졸려? 이 졸려란 놈. 예, 그림도 볼게요.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웃지 마, 이씨. 뭐가 즐겁다고 웃어, 이씨.
자, 키가 165cm인 사람이 지상 3m의 높이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의 바로 밑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간대. 속도가 90m/분인 거야. 그건 이 사람의 속도지. 이 사람의 속도죠. 근데 뭐예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잖아. 그죠? 처음에 사람이 여기 있었을 때는 그림자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야! 그죠? 근데 사람이 여기서 t초 걸어간 거죠. t초 걸어갔으니까 이 사람이 위치해 있는 곳은 90t에 있겠죠. t분. 속력의 단위가 분이니까. 그죠? 그럼 야, 1분에 90m 걸어가는 빠르기니까 t분 후에는 90t만큼 걸어왔을 거 아니냐 이 얘기야. 근데 난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요 점의 위치를 보려고 하는 거야. 요 점의 위치. 요 길이를 보려고 하는 거야. 요 길이. 요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 어떻게 쓰느냐? 자, 봐. 이 삼각형 보이죠? 이 삼각형 보이세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았죠? 닮은 비가 몇 대 몇? 1.65 대 3이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도 그러니까 CB 길이랑 CQ 길이랑 얘도 1.65 대 3의 비율을 갖고 있겠죠. 그죠? 이라고 하는 것이. 자, 내가 지금 요 길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요 길이를 y라고 잡아볼게요. 요 길이를 y라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y-90t 아니야? 맞아? 맞죠? 예. 그러면 y-90t 대 y인 거죠. 맞아? 그럼 얘를 정리하면 y가 t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요 길이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다고요. 숫자가 좀 너무 거지 같지? 1.65 대 3이 뭐야 이게? 아, 좀 거지 같다. 이걸 자연수의 비로 일단 좀 바꿔놓을게요. 1.65 대 3이니까 두 배 해주면 3.3 대 6인가요? 그죠? 그럼 또 10배 하면 33 대 60이죠? 3 나누면 11 대 20이죠? 11 대 20으로 할게요. 상관없잖아. B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곱하고 정리해줘요. 11y 이꼴 20y 마이너스 20 곱하기 90t 하면 얼마야? 1800? 와, t죠? 그럼 20y 넘어오면 마이너스 9y는 마이너스 1800 t고요. 그 y는 뭐예요? 200t인가요? 그럼 얘가 90t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y는 뭐가 된다? 200t다. 됐어요? 됐죠? 근데 내가 뭘 알고 싶은 거야? 움직이는 속도를 알고 싶은 거죠? 얘가 200t잖아요. 200t면 속도가 얼마겠어? 속도 얼마야? 아, 이 길이가 200t잖아. 시점이, 이 사람이 여기 와 있으면, 시점은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는 거잖아. 사람이 여기 와 있으면 시점은 여기 와 있는 거고요. 그럼 요 점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였을 때 요 전체 거리가 200t라는 것은, 얘를 미분한 거 아닐까요? 200t를요? 그럼 속도 얼마예요? 200이죠? 그죠? 맞죠? 속도는 200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야. 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어떻게 구할까요? 요놈을 보셔야죠, 이제. 그림자 길이가 요 길이 아니에요, 요 길이? 요게 그림자 아니야? 그럼 얘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얘만? 얘만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요 그림자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볼까? 요 길이를 l이라고 해보자. 요 길이를 l이라고 해봐. 요 그림자 길이 l을 t에 대한 식으로 쓰면 l은 얼마예요? l은 얼마야?
200t에서 90t 뺀 거니까 110t잖아. 그지? 그럼 요놈의 변화율 보는 거니까 얘를 t로 미분하면 된다고요. 델타 t분의 델타 l이라고요. 그럼 얘는 뭐예요? 110이죠. 그래서 얘는 변화율이 110m per 분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해되시죠? 됐냐? 아, 니네한테 이거 얘기해줬었나? 여기 지금 DT하고 DL이 있는 거 보이세요? DT하고 DL과 델타 T하고 델타 L의 차이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럼 얘가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걸 누군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틀렸죠? 몰라요? 뭔데? DT분의 DL이라고 돼 있고 델타 T분의 델타 L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틀렸어 지금. 의미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틀렸다고요. 자, 뭐부터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니네 평균 속도 계산하는 게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T분의 델타 X라 그랬잖아. 근데 순간 속도는 뭐냐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거든. 근데 얘를 정리를 하면 자 델타 T가 0으로 가면 얘가 거의 0 되는 거 아니야? 그지? 0이 되는데 완전 0은 아니라 0보다 조금 큰 놈이죠. 그죠? 맞죠? 그럼 시간 t의 미소 변화량 dt라고 써요. 근데 얘가 0으로 가면 델타 x도 0으로 가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 x의 미소 변화량 dx로 쓴다고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델타를 유지를 하지만 순간 속도는 d로 바꿔줘야 돼. 이게 t가 살짝 변한 것뿐에 x가 살짝 변한 걸 보는 게 순간적인 속도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지. 순간적으로 그림자의 변화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살짝 변했을 때 이게 살짝 변한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dt, dl로 써야 되죠. 원래는요. 미분을 한 거니까. 그래서 dt분의 dl로 쓰셔야 돼요. 원래는요. 알겠죠? 근데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이게 지금 선형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곡선형 변화를 하고 있으면 아이씨, 뭔 소리 하는 거야, 씨.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원래는 너무 쉬운 건데 이거를 굳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t에 대한 식일 수도 있어. 니네 과학 시간에 이거 배웠죠? 등속도하고 등가속도 운동하고 이거 배웠죠? 네? 등속 운동. 알아? 그럴 때 안 배웠어?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거 안 배워? 진짜? 네가 안 한 거 아니야? 그럴 때 했을 텐데. 넌 들어본 거 같지? 등가속도 운동. 중학교 때 했을 텐데. 지영아 혹시 안 했냐 학교에서? 어. 등가속도하고 등속도하고 안 했어? 그럼 중학교 때는? 이게 뭐냐면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거야. 똑같은 빠르기로 계속 쭉 가는 거야. 이해돼? 똑같은 빠르기로 쭉 가는 거라고. 이거 봐봐. 여기 있는 L 자체가 L이 110T라고 하면 T에 대한 1차식이잖아.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고.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T가 1일 때는 110, T가 2일 때는 210, T가 3일 때는 330 이런 식으로 110, 110, 110 늘어나는 거잖아. 길이가. 그럼 1초마다 110m를 가는 거니까 이게 속도가 일정하겠어? 계속 빨라지겠어? 속도가 일정하지. 1초에 110m 가는 빠르기로 일정하다고요. 그러면
요 t가 어떤 특정한 순간에 대해서도 순간 속도를 봐도 110으로 똑같다 이 얘기죠. 늘 110인 거니까. 이해돼? 아니 어떤 구간에서 속도가 110으로 계속 일정하다고요. 110. 어? 그러면 그 구간의 어떤 한 지점에서도 순간 속도가 11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평균 속도 자체가 110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어떤 함수가 움직이는 게 일자로 움직여. 이 기울기가 110이라고. 그럼 평균 속도 110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요 지점에서 순간적인 속도를 보려면 요 지점에서 접선을 봐야 되는데 그게 요 선 자체라고. 그러니까 요 놈의 순간 속도도 110이라고. 얘가 지금 그렇다고. L 이퀄 110t잖아. 그치? 그러면 dt분의 dl을 계산하면 무조건 얘는 110으로 끝나는 거야. 이해돼? 아니 t가 1일 때 1, 얼마야? 110이잖아. 2, 210, 220이고요. 3, 330이고. 그러면서 t 변화에 대해서 L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t가 1 증가하면 L은 110 증가하죠. t가 2 증가하면 220 증가하죠. 그럼 1분의 110을 쓰나 2분의 220을 쓰나 어때요? 둘 다 똑같이 110이잖아요. 어느 지점을 찍어서 보더라도 순간 속도, 평균 속도가 110으로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각각 지점에서의 속도도 110으로 일정하게 나오는 거지. 여기서도 110, 여기서도 110, 여기서도 110, 여기서도 110. 다 110인 거야. 순간 속도가. 알겠냐? 됐어? 자, 그 다음 문제는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돼 있어요. 이번엔 넓이의 변화율이야. 그럼 넓이를 시각 t에 대한 어떤 식으로 써줘야 돼요. 문제를 한번 먼저 읽어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의 파문이인데요. 잔잔한 호수야. 뭐 동심원의 파문이라고 하는 건데 동심원이 뭐냐면 이거야. 이런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원의 중심이 여기야. 근데 두 번째 원도 이렇게 있는 거야.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중심이 어때요? 똑같죠? 이러한 원들을 우리가 동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역판 있죠, 관역판. 관역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원이 똑같이, 중심을 똑같이 갖고 있는 그러한 원들. 그러한 원을 동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냐?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이런 동심원의 파문이 이제 생기잖아.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이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 점점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동심원이. 돌 떨어뜨리면 원이 이렇게 파동이 쫙 일어나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걸 동심원의 파문이 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맨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의 비율로 커진대. 매초 20cm의 비율로 커지는 거야. 그러면 자 0초일 때는 파문이 하나도 없다가 1초가 됐어. 그럼 바깥쪽에 요놈이 요 길이가 20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럼 2초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1초에는 20가 있고 2초에는 40가 있는 거잖아.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 얘기잖아. 3초에는 바깥쪽 큰 원이 60, 반지름 60짜리 이 인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뭘 구하는 거야?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바깥쪽 파문이 원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t초 후에 반지름이 얼마일까를 볼까요? t초 후. t초 후에 반지름이 얼마일까? 20t겠죠. 그죠? 맞아? 1초에 20씩 커지니까 반지름이. 그러면 t초 후에 반지름의 길이는 20t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럼 t초 후에 반지름의 길이는 요거야. 그럼 t초 후에 요건 반지름 길이고 넓이는 t초 후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의 넓이. 반지름이 20t니까 뭐예요? 넓이는 파이 r제곱이잖아. 그죠?
그럼 파이 곱하기 20t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00 파이 t제곱이죠. 그 넓이가 t에 대한 식으로 지금 완성이 됐다잉. 400 파이 t제곱으로 t에 대한 식으로 완성이 됐어요. 근데 뭘 구하는 거야? 3초 후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3초 후의 변화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율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 넓이를 t로 미분하는 거죠. 그게 변화율을 구하는 식이 되는 거고 t로 미분하고 난 다음에 t에다가 3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t가 3일 때니까. 그럼 넓이의 변화를 우리가 식으로 쓰면 그러니까 도함수 쓰라 이 얘기야. 넓이의 변화율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800 파이 t죠. 그죠? 이게 변화율을 식으로 구한 거고 근데 t가 얼마일 때인 거야? t가 3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돼요. 3 대입하면 얼마? 2400 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넓이의 변화율은 2400 파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단위를 뭘로 쓸까요? 2400 파이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퍼 초라고 쓰시면 돼요. 왜 제곱 센티미터야? 왜 제곱을 여기다 썼어. 여기다 써야지. 왜 제곱 센티미터 퍼 초일까요? 시간 단위는 초가 맞고요. 넓이의 변화율이잖아. 그럼 시간분의 넓이를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위가 시간분의 넓이인 거지. 그죠? 제곱 센티미터라는 넓이가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2400파이 제곱 센티미터 퍼 초라고 쓰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네. 쉬었다 하자고? 싫은데? 쭉 갈 건데? 3분만?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부피. 부피. 뭐? 아니, 이게 좀 많이 어렵지. 애들이 하기엔 좀 어려워. 근데 어떻게 해요? 시험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은 그냥 정리할게. 알았어.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할게. 부피는 풀라고 안 할게. 어차피 이거 다시 한번 또 보긴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보고 싶어. 근데 여기는 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야. 시간에 대한. 다 시간에 대한 무엇의 변화율이라고. 무엇의. 길이든 부피든 아니면 뭐 좌표값이든 이해돼? 그럼 우리가 얘를 뭘로 쓰냐면 무조건 델타 t분의 뭘로 쓰는 거야? 요 놈의 변화 델타 동그라미 델타 길이 델타 넓이 델타 부피 얘를 써놓고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리미트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 미분이겠지. 미분 계수를 보는 거겠지. 그럼 미분 계수를 보는 제일 빠른 방법은 뭐예요? 도함수에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요 놈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오케이? 그럼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얘를 미분하는 거죠. f't를 가는 거예요. 다 요 내용이야. 봐봐. 넓이를 지금 t에 대한 식으로 써놨고 근데 넓이의 변화율을 보기 위해서 t로 미분한 다음에 t가 3일 때의 변화율이니까 t에다 3을 대입을 했지. 바로 전 문제도 막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뒷부분 먼저 하고 했으면 더 편했을 텐데 어쨌든 봐봐 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보고 싶대. 그럼 그림자 길이 L 자체를 t에 대한 식으로 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를 t로 미분한 거지. 왜? 변화율을 볼 거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볼 거니까 t로 미분하겠죠. 미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t에다 얼마를 대입할 건데 대입할 필요가 없지. 왜? 선형 변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선형 변화를 이루고 있으면 막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막 다 달라. 근데 얘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율이 110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게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내용이 좀 빠졌기 때문에 솔직히 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 문제 다음에 다음 문제가 나온다? 난 별로 좋지 않아. 다음 문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얘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왜 우리가 생각하기로 길이가 더 쉽고 넓이가 어렵고 부피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다를 거 없어. 똑같아. 구하는 공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그 차이가 좀 있을 뿐이에요. 내용은 다 이 내용이야. 이해되시죠?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보고자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놈의
t에 대한 함수식을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 접근하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 미분해서 t에다 얼마 대입. 다 그 문제예요.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좀 쉬었다 합시다.